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바이러스가 활개를 칠 텐데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없이 보낸 첫 번째 겨울 아니나 다를까 정말 걱정했던 대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내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합병증 그리고 또 폐렴 때문에 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백신 접종을 딱 하면 좋은데 맞아요. 또 이 주사바늘 공포증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네. 그냥 뭉툭한 걸로 어머. 하면 한 몇 초 만에 막 이렇게 낫는 아니,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를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보시네요. 그런 게 영화에는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이런 게 좀 잘 개발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 없이 주사를 이렇게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사바늘 공포증 네. 이야기 나오니까 네. 또 부작용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주사 맞고 나서 뭐 몸살이라든지 고열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상 면역 반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뭐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 백신이나 독감 주사는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접종을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또 지난 11월부터 코로나 백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종 안 하신 분들은요,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혹 얼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알고 보면 제대로 치료받아야 할 질병, 3차 신경통일 수도 있습니다. 세수나 양치, 식사, 대화를 하는 등 일상생활 중에 수초에서 수분 동안 마치 감전되는 듯한 극심한 안면 통증을 느끼는 것이 특징인데요. 초반엔 약물 치료로 대부분 통증은 조절되지만 증상 호전이 없다면 고주파 시술이나 방사선 수술, 미세혈관 감압술이라는 외과 수술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괴롭히는 아찔한 통증, 3차 신경통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박소희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신경외과 전문의 박소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소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교수님 오시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오, 검색 교수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교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해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아, 네, 그게 뭐냐면 국제신경외과 학술 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또 수상하셨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박수 한번 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상이에요? 지금 이제 신경외과에서 이제 어떤 난치성 질병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초음파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들에게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혈액 내 장벽을 열면 네. 그런 이제 치매를 좀 극복하는 증상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연구를 하셨네요. 사실 우리가 얼굴에 간혹 심한 통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꼭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3차 신경통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3차 신경통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인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3차 신경은 3개의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 이마 쪽을 담당하는 상안신경, 그리고 광대뼈 쪽을 담당하는 상악신경, 그리고 턱 쪽을 담당하는 하악신경으로 나뉘고요. 각각이 담당하는 부분에서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 얼굴 쪽 신경의 문제라는 건데 네. 교수님 이 증상을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뭐 칼로 베인 듯 아프다. 근데 진짜 이 정도로 아파요? 어머. 네, 통증이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고요. 네. 일측성으로 통증이 보통 오게 되고 몇 초에서 몇 분, 길게는 수시간까지도 지속되는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듯한 통증, 혹은 전기에 감전된 것과 같은 찌릿한 느낌으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때 발생하기보다는 세수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혹은 양치, 말하기, 먹기 이런 등의 증상의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네. 유발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일상에서 정말 말 못할 고통을 받으신다면 뭐랄까요? 환자들이 너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먹고 씹는 것에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3차 신경통 환자에게서는 잘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영양실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수나 면도, 양치질 이런 부분들도 힘들어질 수 있어서 위생 상태가 불량해지기도 하고요. 또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언제 이 통증이 발생할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생활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욕이 없어지고 자살 충동까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자살 충동까지 느낄까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주변에도 보면은 간혹 얼굴이 좀 따끔거리고 아프다는 분들이 계세요. 국내에 환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발병률이 좀 궁금한데요. 네, 국내에서는 10만 명 중에 한 4명 정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5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에 대해서 발생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남성이 10만 명당 2.7명 정도, 여성이 5.7명 정도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편입니다. 미국이나 서구 쪽에서는 10만 명당 12명 정도로 아시안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면 동양인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낮으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다발성 경화증이 동양인보다 서양인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두개골 모양의 차이가 좀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네. 사실 그 얼굴 쪽에 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저는 치통이 있나? 해서 이제 치과를 갈 것 같은데 네. 저처럼 꼭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과 갔다가 네. 이거는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서 사실 신경외과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분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치통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와 잇몸의 통증이 발생을 해서 치과를 방문하셨다가 치과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다가 3차 신경통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네. 치통은 통증 부위에 따라서 얼굴 전체가 욱신거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통증이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안의 점막 발적이나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3차 신경통과 조금 차이점이고요. 3차 신경통의 경우에는 얼굴의 편측으로 아까 말씀드린 감각신경의 분지를 따라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쿡쿡 쑤시고 저리고 뭐 우리하다, 옥신하다 이런 것이 아닌 순간적으로 아주 예리한 전기 쇼크 같이 벼락치듯이 오는 특징적인 통증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만약 잇몸과 이에 이상이 있는 치과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잇몸 통증이 계속해서 지속되거나 혹은 치과 치료 후에도 낫지 않는 잇몸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3차 신경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통증은 아까 이렇게 찌릿찌릿하다 하셨으니까 통증이 생길 때 본인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발생할 때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시거나 아니면 양치를 하실 때 깜짝 놀라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건강 365를 하면서 미리 예습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모습 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네, 찌릿찌릿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예습하지 못했고 그냥 조금 알아봤는데 3차 신경통증에 이제 또 하나가 아프다가도 안 아픈 기간이 뭐 몇 주, 뭐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통증이 없을 수가 있는 통증 휴지기 네, 이런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3차 신경통에는 통증 휴지기 또는 완화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하루 이틀 아프다가 뭐 한두 달 안 아프고 일주일 아팠는데 몇 년 동안 안 아프고 이런 식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휴지기 혹은 완화기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초기 한 5년 정도까지는 이런 휴지기를 길게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휴지기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평균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휴지기가 거의 없어지거나 짧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통증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통증의 왕. 대상포진이잖아요. 이것도 대상포진 걸리면 얼굴 한쪽이 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그럼 3차 신경통의 통증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3차 신경통은 신경의 변화가 발생을 해서 신경이 과흥분한 상태가 되어서 일반적인 자극 이하 정도의 자극에도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후에 나타나는 신경통은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데요.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이 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또 신경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경우에는 당시 발진이나 수포를 동반하기 때문에 감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3차 신경통과 다르게 감각 저하를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상포진도 분명히 증상이 있으니까 3차 신경통도 네. 분명히 이게 그냥 우리를 괴롭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원인이 너무 궁금한데요. 모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혈관이 3차 신경을 압박하여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종양이나 동정맥 기형 등이 3차 신경을 압박하거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신경의 변화가 생기는 질환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특발성,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예를 좀 들면은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저로 하면 좀 무서우니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치통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3차 신경통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굴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3차 신경통,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가 나온 대상포진 후 신경통 외에도 비정형 얼굴 통증, 그리고 3차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3차 신경병성 통증이 있습니다. 먼저 비정형 얼굴 통증의 경우에는 3차 신경통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네. 양측으로 발생을 하고요.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통증 휴지기도 없고 눈이나 광대, 아래턱을 벗어난 다른 부분에도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 등의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3차 신경병성 통증은 외상, 뇌경색 등으로 인해 신경에 손상이 발생을 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고요. 지속적인 통증이 둔하고 욱신거리거나 타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감각 이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신경통과 다르게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면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신다면 신경과나 신경외과, 통증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상세한 진찰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래요. 일단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이게 3차 신경통 때문인지 아까 말씀해 주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으니까 이거를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차 신경통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3차 신경통의 초기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음. 충분히 효과가 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약물을 증량하면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의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약물 치료가 더 어렵거나 혹은 약물 치료에 불응하는 3차 신경통의 경우에는 경피적 시술이나 정위석 방사선 수술 혹은 미세혈관 감압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경피적 시술은 신경 차단술, 알코올 주입술, 그리고 고주파 차단술이나 풍선 압박술이 있고요.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할지는 환자분의 연령, 기저 질환,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치료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차 치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근데 교수님, 약물 치료도 물론 필요한 치료지만 계속 받다가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 약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부작용은 없습니까? 약물 치료에서 사용하는 약제는 항경련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보시고는 통증으로 내원했는데 진통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항경련제를 처방을 받았지?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약이 굉장히 효과적인 약입니다. 어떤 이제 3차 신경통의 발작 통증의 빈도와 강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효과적인 약이고 또 80에서 85%의 환자에서 상당한 통증 조절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항경련제를 처방받았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랜 기간 약물을 복용함에 따라서 부작용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약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내성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신경에 작용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졸음이나 어지러움과 같은 가벼운 부작용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빈혈, 간 손상, 전해질 불균형과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료진이 혈액 검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절히 관리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복용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면서 보신다면 뭐 내성이나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3차 신경통이 아까 그 통증 휴지기, 통증이 없는 기간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증이 없을 때는 또 약물을 어느 정도 끊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부작용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또 약물 치료를 받으면 보통 대부분 증상이 상당히 호전이 돼서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충분히 잘 조절이 되고 또 사라지게 되면 복용하시던 약제를 중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적으로 바로 약제를 중단하시기보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약제를 감량해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약물로 뭐 효과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뭐 별 진전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신경을 좀 자르거나 차단해서 고통을 막아주는 그런 건가요? 네, 신경 차단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는 한데 예. 신경을 뭐 다 자르거나 그런 거는 아, 아니고요. 그래요? 네, 신경 주변에 약물을 투여해서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을 진정시켜 주거나 과도하게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신경의 기능들을 일부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술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그 효과가 즉각적이어서 어떤 내과적인 기저질환이 많으신 분들이나 고령이신 분들께 그리고 다른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이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먼저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는 못해서 마취 성분을 이용한 신경 차단술의 경우에는 통증 조절 기간이 2일에서 2주 정도 지속되고요. 알코올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가 오래 가기는 하지만 1년에서 2년 안에도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지속 기간을 오래 하려면 늘리려면 고주파 시술을 이때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예전에 그 저작근 때문에 고주파 시술을 한번 그래요? 받아봤거든요. 오호. 이게 신경을 이제 차단하는 거죠. 좀 잘 알고 있네요, 제가. 너무 잘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주사 치료로도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으면 신경절, 즉 신경 뿌리의 고주파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신경 뿌리에 특수한 바늘을 위치시킨 다음에 고주파를 흘려보내서 통증 경감을 유도하게 됩니다. 약간의 진정 하에 시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시술할 위치를 확인을 하고 통증이 얼마나 경감되었는지 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시행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어서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5% 정도의 환자분에게서 평균 6년 정도의 통증 완화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신경 차단술에 비해서 장기간의 통증 조절 효과가 보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신경 뿌리에 대해서 일부 손상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감각이나 저작 근육의 약화 혹은 각막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교수님 그 시술할 때 진정하에 한다는 게 그러니까 환자를 이제 좀 침착하게 시킨 다음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약간의 이제 약물을 사용하고요. 네. 환자를 전신 마취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조금 이제 바늘이 들어가는 동안에 어떤 이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마취제, 약간의 진정제를 써서 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진정하세요 이렇게 멘트로 계속 그거는 아니면 진정하세요. 잠시만요.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부족할 것 같아요. 그걸로 그러네요. 진정이 안 될 수 그래요. 있죠.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암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도 진행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무래도 이제 방사선이다 보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 건가요? 방사선 치료는 이제 암 치료와 마찬가지로 고설량의 방사선을 조사하게 됩니다. 3차 신경 뿌리에 그 방사선을 집중시켜서 조사해서 어떤 과흥분된 신경을 일부 손상시킴으로써 통증 조절 효과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수술 이후에 내과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고령의 환자분이나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의 위험도가 높으신 환자분들, 그리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MRI상에서 신경혈관 압박이 관찰되지 않으면서 어떤 침습적인 수술이나 시술을 거부하시는 분들께 조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호전이 안 되면 이제 신경외과에서도 또 수술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어떤 수술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시술과 수술은 3차 신경의 일부 손상을 발생시켜서 통증에 대한 역치나 반응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재발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요. 손상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은 확률이지만 안면이 얼얼해지거나 혹은 남의 같은 감각 이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혈관 압박으로 인해서 3차 신경통이 발생하는 그런 분들께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혈관과 신경을 분리시켜주는 신경외과적인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귀 뒤쪽으로 피부 절개를 하고 들어가게 되고요. 개두술을 시행을 해서 3차 신경과 원인 혈관 쪽으로 진입을 해서 혈관 신경 압박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프론이라는 스폰지 같은 물질을 신경과 혈관 사이에 삽입을 해서 더 이상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게 됩니다. 테프론은 인체 내에서 심한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수술이라 할 수 있겠고요. 수술 효과는 80에서 90% 정도로 수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72에서 85% 정도, 10년 후에도 약 70% 정도의 환자분들이 약물 복용 없이도 통증이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다른 시술에 비해서 통증 조절 효과가 더 오래 유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좀 좋고 오래 유지된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앞에서 개도술을 또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좀 큰 수술이 아닐까 걱정도 되고 네. 수술 시간이라든지 또 그 회복 기간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마취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개두술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하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하. 수술 시간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회복은 일반 수술과 유사해서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시고 다음 날부터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개도술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흉터가 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경외과에서는 최대한 머리 헤어라인 안쪽으로 해서 그 절개를 해서 머리에 의해서 좀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헤어라인 쪽으로 하면 확실히 안 보일 것 표도 안 같네요.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머리를 이제 계속 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신경을 건드리는 수술이다 보니까 부작용, 합병증 이런 부분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술의 술기들과 기구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수술 중에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합병증의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실 가장 심한 합병증인 사망, 뇌출혈은 0.3에서 0.6% 미만이고요. 네. 3차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무감각 통증이 발생을 한다거나 수막염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비율은 0.2에서 0.4% 정도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측의 청력 소실은 1.8%가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차 신경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면 감각 장애, 각막염, 저작근 위축 등은 0.6에서 10% 정도까지도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3차 신경통 때문에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소원이 있다면 진짜 이거예요. 완치죠,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 완치가 참 쉽지 않잖아요. 3차 신경통은 어때요? 저는 이제 3차 신경통이 완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어떤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혈관 등의 신경 압박이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약물 치료를 비롯한 다른 치료법들은 본질적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3차 신경통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요즘과 같은 그런 갑작스런 추위가 또 3차 신경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피하면서 잘 이제 관리해 나가신다면 3차 신경통이 가끔 또 투정을 부리겠지만 함께 이제 원만히 지내실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추위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몸을 떨게 되고 움츠리다 보니까 혈관 같은 게 수축되잖아요. 그러면은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따뜻하게. 갑작스런 온도차를 조금 피하시도록 말씀을 아, 드리고요. 갑자기 추운 곳에 가거나 차가운 바람을 맞거나 하면 3차 신경통이 더 이제 유발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피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또 이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 모르고 참거나 방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3차 신경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3차 신경통은 산통에 비교될 만큼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동반을 합니다.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해서 식사를 잘 못하시기도 하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물의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편측으로 짧게 전기가 쏘는 듯한 통증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 통증이 있어도 계속적인 약물 복용이 걱정이 되어서 약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절되지 않는 통증은 계속적인 신경 흥분을 일으켜서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꼭 이야기 드립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전문의 박소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